오케이. 아, 이거 선 정리도 좀 하고 가시지. 이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9반에서 촬영하는 거 오랜만이구나. 네, 그동안 10반이 진도가 느려가지고 10반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난 모의고사 날을 기점으로 9반의 진도가 느려져서 9반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 9반에 촬영하니까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진짜 9반에서 촬영할까 그랬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신무기 마이크까지 준비를 했는데 음질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응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촬영에 수업 영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국외에서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략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죠. 잠깐 빨리 짚어보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여러 무장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활발하게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1910년대 국외에서 무장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지건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3.1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이었나요?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어요. 그죠? 물론 3.1운동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즉각적인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에서 사람들은 평화운동의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무장투쟁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무장 독립군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로 들어와서 일제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등의 활동들을 전개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봉오동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부대를 구성을 해서 골짜기가 있는 봉오동 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일본 군들을 기습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뭐 전투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독립군들이 일본의 정규 군대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던 일본군을 훈춘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이 습격을 받고 거기에 일본인이 사망했던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게 돼요. 그죠?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훈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가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간도 지역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부대를 형성을 해서 청산리 부근으로 일본군들을 유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6일간의 10여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일본군을 물러나게 만드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우리는 이 전투를 일컬어 청산리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에어컨이 꺼진 건가? 켜져 있나요? 별로 안 시원하네. 파워 냉방으로 갈까요?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이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러한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이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을 잡고자 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독립군의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간도 지역의 한국인 마을들을 불태우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간도 참변으로 더 이상 간도에서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군들은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러시아 땅인 연해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모였냐면은 자유시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서 독립군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소련 육군이 적군이 독립군들에게 무장을 해제할 것, 자신들의 지휘를 따를 것 등을 요구하다가 그 독립군들 일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독립군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일부는 러시아 군대에 흡수가 되어서 망명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네. 근데 왜 다 같은 색깔의 담요를 덮고 있지? 누가 사서 돌렸니? 공약이었어? 그렇군.
다 똑같은 걸 하고 있길래. 네. 그래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은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만주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독립군 조직을 통합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노선 갈등,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이어가야 하며 독립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 끝내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만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된 독립군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세 개의 단체로 통합이 되었으니 그것이 각각 무엇이었냐면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세 개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삼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삼부의 경우에는 만주의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까지도 해주는 독립군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보시면 돼요. 벌써부터 졸려하는데 금방 끝낼 겁니다. 같이 한번 집중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25년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우리가 방금 3부의 성립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은 기껏 간도 참변까지 일으켜서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독립군들을 이제 다 쫓아냈는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지? 내가 녹화 버튼 눌렀지? 네. 아,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 이렇게. 뭔 소리야? 네. 간도 참변까지 일으켜서 독립군들을 연해주로 쫓아보냈는데 또 다시 한국의 독립군들이 만주 지역에 형성되어 버리고만 상황인 겁니다. 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만주는 엄연히 말하자면 중국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 문제를 일본은 외교적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국 정부에게 항의를 하면 돼.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 안 때려잡아주고 뭐 하는 거야? 중국 정부가 이거 해결해. 라고 외교적인 압박을 넣어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 각지는 과거 청나라 때 만들었었던 여러 군인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군인 세력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군벌이라고 불렀어. 그지? 그래서 사실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 역시 중국 정부에게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기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누구와 손을 잡게 되느냐? 만주 지역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만주 군벌 장쩌린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장쩌린, 한자로는 장작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만주 마적 출신으로 만주 지역을 장악한 군벌까지 올랐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일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일본이 이 장작림이 탄 열차를 폭파시켜가지고 사망시켜버리는, 죽여버리는 뭐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 만주 군벌 장쩌린과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경무총감이었던 미스야라는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외교적 협정,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잡아오면은 조선 총독부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미스야 협정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중국의 군벌들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나요? 양심 있는 지도자들이라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그지?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지? 그런데 한국인들을 잡아오면 돈을 준대 못할 이유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만주의 중국 관리들, 군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총독부에 넘겨지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미스야 협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한국인들도 잡아가면 돈을 주니까 억울하게 많이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미스야 협정으로 1920년대 후반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필요도 있었는데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 관 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이른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가 돼요. 자, 관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만리장성보다 남쪽의 중국을 중국 관 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주를 제외한 전통적인 중국의 영역을 일컬어 관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주가 아닌 중국 관 내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우리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선생님 아까 수업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한계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끝끝내 하나의, 그렇죠, 통합된 단체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땠어요? 처음에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개조파, 창조파 나뉘어가지고 국민대표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모두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정당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당이란 선생님이 설명 써놨죠.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를 가지고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정당인 거야. 뭐랑 비교를 하면 되느냐? 정부랑 비교하면 좀 돼요. 자, 정부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체가 바로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도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도 정부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경우에도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에 모여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어려워, 힘든 거야. 그지? 자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이 나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앞으로 민족운동은 정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형태로 가자? 정당 조직의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만주에서 성립되었던 3부의 경우에도 민족유일당 운동의 성격을 갖는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독립 이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노선에 대한 의견 대립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해서 3부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지를 못했고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의 단체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정당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혁신의회는 해체 이후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한국 독립당의 지도를 받는 한국 독립군을 조직을 해서 이후에 1930년대의 만주에서의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부 역시 그 아래 조선혁명당을 조직을 하고 조선혁명당 아래 조선혁명군을 만들므로써 1930년대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만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스의 협정으로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 중국 관내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3부가 혁신의회 국민부로 통합이 되었다가 각각 한국 독립당의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되고 1930년대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 193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은 1920년대 독립운동 쭉 배우고 우리가 한 다다음 주쯤에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 이야기 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정당을 만들자는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20년대에 활동하였던 의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 이영아, 정신 좀 차려보자. 아영이가? 잠깐만. 미안해요. 미안해. 둘 다 이영이, 네. 자. 의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강력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이유는 3.1운동이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독립이라는 즉각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의열투쟁 단체를 만들어서 일제 고위 관리를 친일파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열투쟁이란 개인이나 소수의 인력이 일제를 상대로 벌인 무력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을 던져서 기관을 파괴하는 이런 활동을 가지고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테러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테러 활동이다라고 테러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사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무장투쟁에 대해서 테러라고 이름 붙이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기는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벌였던 활동의 경우에는 테러와 다를 바가 없었기도 해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폭탄을 던져서 폭파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은 테러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열투쟁은 테러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던 무장투쟁의 형태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1920년대에 무장투쟁을 벌였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이 의열단의 경우에는 경남 밀양 출신인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조직한 의열투쟁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김원봉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다들 거의 못 들어보지 않았나요? 중학교 때 김원봉이 교과서에 나오나? 안 나오나요? 거의 처음 들어보죠. 그죠? 사실 김원봉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김구 선생님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김구 선생님만큼이나 어쩌 보면 1920년대로 한정을 한다면 김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느냐? 이분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데 남한의 정치인들하고 뭔가 의견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북한을 넘어가서 북한 쪽 정치인들하고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이 전이었나 이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셨던 분이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반공주의 같은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이러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배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김구 선생님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이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분의 경우에는 강력한 무장투쟁만이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 노선의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주에서 의열단을 조직을 해서 비밀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하이나 국내를 중심으로 의열투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열단이 하고자 했던 활동은요, 총독이나 친일파를 암살하고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같은 식민기관의 폭탄을 던져서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활동의 목표로 삼았던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테러 활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테러 활동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 예를 들자면은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서 빵 하고 터트린다면 그 안에 일하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뭐 이런 이 문제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열 활동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의 경우에는 우리의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유명한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활동에 이어나갈 수 있는 논리를 중요한 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써낸 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의열단은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일본은 우리 집에 쳐들어온 강도와도 같다는 거야.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를 때려잡겠다고 무력을 쓰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주장이 담긴 글이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험 문제에서 의열단의 활동을 추측할 수 있는 또는 의열단이라는 키워드를 짚어낼 수 있는 단어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도 종종 나오니까요. 의열단, 김원봉, 조선혁명선언 함께 연관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박재혁, 김익상, 김상호, 김지석, 나석주 등등 여러 의열 단원들이 조선 총독부나 종로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다든지 일제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총독부에 폭탄 던진다고, 경찰서를 폭파시킨다고, 일본의 높은 사람 몇 명 죽인다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나요? 통쾌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늘 일본에게 당해오기만 했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의 손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우리도 일본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문을 통해서 의열단과 김원봉에 대한 뉴스가 나가게 되어 이 사람들이 현상금이 얼마가 걸렸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뉴스들이 일본 신문을 통해서 쭉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김원봉과 의열단의 명성 또한 한국인들에게 널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많은 조선 청년들이 의열단과 김원봉을 찾아오게 되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성, 그런 어떤 지위를 만들어준 활동이 바로 이 의열단의 의열투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본과 맞서 싸우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고 이후에 일본과 외교 관계가 악화된 또는 일본과 싸우고자 하는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의열단과 김원봉의 이용 가치를 깨닫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한두 명을 죽이거나 폭탄을 던져서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김원봉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이런 어떤 의열투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 다시 말해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에 맞서는 외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김원봉의 의열단의 경우에는 중국의 국민당이 만든 사관학교인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군사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독립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한국인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1930년대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나중에 1930, 40년대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김원봉과 의열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한국사 배움책 9쪽을 아니지 한국사 배움책 네, 10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함께 정리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폈나요? 한국사 배움책?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독립군 조직에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대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써 있어요. 북로군정서. 자,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났다가 독립군들이 연해주, 스보보 등이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었나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자유시 참변을 일어나게 되죠.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자유시 참변, 자유시로 이동. 동그라미 2번 둘 다 자유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925년에는 만주 군벌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무슨 협정이었나요? 미스야 협정이었죠. 미스야 협정. 자, 그리고 관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되었으며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아래 혁신의회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4번에 한국 독립당, 5번에 한국 독립군. 자, 한편 이런 군사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어요. 대표적인 1920년대의 의열 투쟁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었는데 이 의열단을 조직한 사람, 김구 선생님만큼이나 유명했던 사람 누구였다라고 했나요? 김원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김원봉.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시간을 빨리 들어서 나머지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